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쿠팡 택배 3개월차 후기. 쿠팡 택배 시작한 지 3개월이 딱 지났는데 제가 이번 달에는 빡겜을 몇 번 했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9월 달에 7,331개를 배송했고 제가 입금받을 금액이 590만원, 그리고 제가 빡겜 했던 날이 10일차 총 401개를 했던 날이랑 13일차 374개를 했던 날, 이 이틀 동안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10일차에는 제 구역의 물건은 300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다른 분의 아파트 하나를 받아서 약 100개 정도의 물량을 추가로 받았는데 처음 가보는 아파트였고 제 물건을 다 싣고 그분의 물건을 다시 받아서 실어야 됐기 때문에 출발 시간도 30분 정도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고 13일차에는 오후에 물량이 좀 많았는데 차도 1시간 정도 늦게 왔어요. 저희 지점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괜찮겠냐, 시간 안에 돌릴 수 있겠냐라고 물어도 보셨고, 배송하는 도중에도 연락이 오셔서 시간 안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도 보셨어요. 물론 어떻게든 시간 안에 끝내긴 했어요. 정말 열심히 뛰어다녀서요. 다음날 가니까 제가 쉬는 날 제 구역을 타시는 백업 기사분이 저한테 오셔서 어제 그거 어떻게 시간 안에 다 했냐고 물어보신 걸 보면 아마 백업 기사분이 시간 안에 못 돌릴 걸 가정해서 대기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590만원을 입금을 받을 건데 여기서 소득세랑 3대 보험,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 보험료, 그리고 차량 감가를 계산하고 차량 유지비도 계산을 하고 유류비랑 부가세를 뺀다면 23일 근무하고 순수익이 430만원 플러스 알파.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부가세를 60만원을 내야 되는데 비용 처리로 최소 30만원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3일 근무하고 순수익이 약 460만원. 일단 제가 3개월 정도 배송을 하면서 제 구역에 대한 특성, 쿠팡 하시는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역이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 이유가 제가 하루에 350개를 배송할 경우에 오전 11시 30분부터 첫 배송을 시작하고 오후 3시 40분까지 약 130개밖에 배송을 못해요. 그리고 오후에 2회전 물량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오후 5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40개 정도밖에 배송을 못해요. 왜냐? 여기는 단독주택들이 많은 교외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만 많이 하는 구역이고 걷는 게 별로 없고 계단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180개 정도 배송해요. 이때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는데 이때 좀 많이 걸어 다녀요. 400여 세대 3개 단지. 제가 첫 달에 찍은 영상들에서도 인맥도 경험도 없이 그냥 배송하겠다고 찾아가서 별로 좋지 못한 구역을 받았을 거라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일단 쿠팡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즉 몸이 좀 힘들어도 돈이 빠르게 벌려야 하는데 제 구역은 돈이 빠르게 벌리는 구역은 아니에요. 가끔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진짜 힘든 구역을 일부러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4자릿수 단가, 한 개당 1,000원이 넘는 구역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차하기 힘든 오래된 원룸, 다 계단이죠. 이런 데 가면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좀 많이 모여 사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지역에 가면 몸이 많이 힘든데 돈은 정말 많이 벌려요. 그런데 제가 가는 구역은 보시다시피 하루에 정말 많이 걸어야 2만 보가 안 되고 15km, 오른 층수는 17층, 적게 걸은 날은 10km를 안 걸은 날도 있어요. 그리고 계단을 한 층도 안 오른 날도 있어요. 이게 쿠팡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7월 달에 번 돈이 500만원. 사실상 쿠팡을 한다는 기준으로 돈을 못 번 거예요. 그런데 9월 달이 되니까 7,331개, 590만원이 들어오는데 물량이 조금만 더 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제 구역에서 한 달에 8,200개 정도만 나오면 몸도 괜찮고 수익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량이 1,000개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조만간 저희 지역에서도 쿠팡의 신선식품 배달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월 700 이상 가능하겠죠. 옆에서 하는 다른 사장님들이랑 얘기해봐도 제 구역에서 물량이 1,000개 정도 더 늘어나면 수익도 괜찮을 거고 몸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택배를 오래 할 수 있는 구역이다라는 얘기도 하세요. 단 퇴근이 10시 이후 물량이 많으면 11시에 하는 것만 괜찮다라면 정말 괜찮은 구역이다. 제 옆에서 하시는 사장님은 한 달에 800만원 정도 버시는데 저보다 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빨라요. 물론 그분의 배송구역은 옛날 원룸촌이 정말 많이 모여있는 지역, 성남처럼 빌라로 된 일기 신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은 정말 힘든데 하루에 40만원 정도 버시고 12시간 일하고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루에 걷는 걸음수가 35,000보, 거리로는 약 25km 이상 걷는다고 하세요.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층수가 100층을 넘긴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많이 걸어야 2만 보를 아직 못 넘겨봤어요. 그런데 2만 보라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제 후배 중에 전역하고 현대기아 서비스센터, 블루엔즈나 오토큐 같은 서비스센터에 취업을 한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서비스센터 안에서 하루에 걷는 걸음수가 2만 보가 넘는다고 해요.
그 좁은 서비스 센터 안에서 정비사분들이 하루에 걷는 걸음수가 택배를 하는 저보다 많이 걷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 구역이 나쁘진 않다. 제가 한 달 하고 500만 원 받았을 때 회사에 요청한 게 150만 원 정도 더 벌고 싶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대로 가면 굳이 구역을 안 바꿔도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제가 빡게임 했던 이틀 어떻게 했냐? 솔직히 저녁 7시까지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운전만 해야 되니까 평소대로 배송을 했고,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평소에 1시간 반 걸리던 아파트를 50분 만에 배송을 했고, 1시간 걸리던 아파트를 30분 만에 배송을 했어요. 이때 뛰어다닌 속도가 킬로미터당 5분 이내로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날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 지쳤다 이런 느낌이 없던 게, 제가 마라톤 하프 코스를 뛰는데 1시간 56분 정도 뛰고, 이것도 제가 뛰면서 컨디션 관리 실패해가지고 다리에 근육 경련이 올라와서 3km 정도를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번 뛰어다녀 보니 뛸만 하다고 해서 요즘에는 일부러 뛰어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일하면서 느낀 장점, 물론 제 구역에 한정된 거고 지루하지가 않다. 제가 교회 단독주택 지역과 카페 지역을 배송을 하고, 그리고 신축 원룸 건물 40여 채 있는 지역, 그리고 아파트 3개 단지인데 이 3개 단지가 90년대 아파트 1개 단지, 2000년대 아파트 1개 단지, 2010년대 아파트 1개 단지, 아파트의 특성이 다 달라요. 배송하시는 분들 중에 1000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지루하고 시간이 안 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 구역은 절대 지루하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건강검진 문진에서 정말 최적의 활동량을 기록하는 구역이에요. 건강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활동량을 가지고 있는 구역. 세 번째, 잠이 잘 온다.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 구역이 딱 그런 구역이에요. 네 번째,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데 신경 쓸 시간이 없다. ETF 적립식 매수하기 딱 좋은 구역이다. 단점은 수량이랑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늦게 끝나요. 그리고 유류비가 제가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쓰는데,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 3, 40만 원 정도 쓰신다고 해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15만 원도 쓰시는데 저는 60만 원 정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 택배가 몸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돈은 확실하게 벌리는 시스템이다. 반대로 말하면 몸이 편하면 돈이 그만큼 적게 벌리고, 시간이 적게 걸리면 돈이 그만큼 적게 벌린다. 본인이 벌고 싶은 금액을 생각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워라밸이 보장되는 구역도 있어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처음부터 원하는 구역을 할 수는 없다. 일단 시작하고 회사랑 적절하게 조율을 하면 된다. 쿠팡 일이 힘들다 보니까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 그만둔 자리에 새로운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다른 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조건이 맞아서 옮기고 새로운 분이 그 자리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장점, 돈 쓸 시간이 없다. 제가 3개월 동안 식비랑 아파트 관리비 빼고 지출이 없어요. 한 달 동안 모으는 돈이 상사 세후 월급, 이 월급에는 성과금, 수당, 명절 휴가비 다 포함해서 n분의 1 했던 월급, 약 350만 원 정도를 그대로 저축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쉬는 날 유튜브도 하고 다른 활동도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못 쓰는 것도 있는데, 일단 돈이 정말 잘 모인다. 택배는 평생 할 수 없다라고 댓글 남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30년 일할 거 15년만 일하고 그 뒤로는 하고 싶은 거 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월 300만 원의 생활비 빼고 월 100만 원 모으는 것과 월 500만 원의 생활비 빼고 월 300만 원 모으는 것, 15년 뒤면 1억 8천이랑 5억 4천의 차이가 나요. 자, 15년 동안 원금이 5억 4천이면 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 영상 중에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단, 버는 만큼 더 쓰면 평생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장님은 30대 초반에 1억 가까이 모았는데 GV80 구매를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돈을 써버리면 평생 해야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지 않으면 파이어족이 될 수도 있어요. 경제적 자유로 조기 은퇴한 사람들. 제가 파이어족 분들도 몇 분 만나봤는데, 파이어족 분들의 현실, 은퇴 후 1, 2년 만에 다시 일하러 복귀해요. 왜냐? 쉬는 게 너무 지루해서 결국에 다시 일하러 복귀를 해요. 물론 복귀해서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돈이 되든 안 되든 하고 싶은 일을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 제가 아무 인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냥 찾아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해서 받은 구역에 대해서 3개월 차에 느낀 점을 얘기를 해봤어요. 물론 제가 느낀 거는 제 구역에 한정된 거고, 구역마다 스타일이랑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혹시 택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만 하세요. 무조건 다 이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